예, 안녕하세요. 남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2017년에 이제 딥러닝, 그 좀 전부터 딥러닝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창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런 챗GPT가 나올 것 같은 생각들을 그때 해가지고 창업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같이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비교 삼아서 프로그래밍하고 뭐가 다른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원래 제가 어디 가서 저의 뇌피셜을 막 얘기하고 하는 거 좀 부담스럽잖아요. 잘 얘기 안 하는데 그 오늘 저기 유영균 대표님께서 굳이 저 뇌피셜을 많이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의 뇌피셜을 좀 넣어봤습니다. 예, 뭐 다 아시는 법한 얘기들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건 이제 그 달리가 그린 건데 잘 못 그리긴 했지만 스마트폰도 컴퓨터의 일종이죠. 저 안에 CPU도 있고 뭐 메모리도 있고 GPU도 있고 한데요. 인터넷도 되고 우리가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스마트폰 안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열어봤을 때 저런 식으로 사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그려보라고 했는데 잘 나름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한 번에 나온 거였습니다. 아무튼 실제로는 뭐가 들어가 있죠? 스마트폰 안에 USB 같은 그 뭐 플래시 메모리 이런 거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숫자가 있는 거죠. 사실 컴퓨터라는 거는 그 영어의 컴퓨터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계산기잖아요. 사실은 그 스마트폰이건 뭐 데스크탑이건 노트북이건 다 숫자를 다루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숫자가 저장되고요. 그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면 숫자가 보내지는 거죠. 그다음에 유튜브로 그 제가 영상을 볼 때는 숫자를 받아서 보는 거죠. 그 숫자를 빛으로 변환하는 게 이제 모니터인 거죠. 지금 뭐 이 제가 파워포인트 파일인데 이 파워포인트 파일도 열어보면 다 숫자밖에 없죠. 그래서 컴퓨터는 간단히 보면 숫자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전송하고 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소리를 듣냐? 그러면 그 숫자가 스피커에서 이제 음파로 바뀌는 거고요. 숫자가 모니터에서 빛으로 바뀌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제가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컴퓨터는 그냥 숫자만 다 다룬다. 심지어 그 숫자도 1, 2, 3, 4도 아니고 그냥 0101 저걸 이제 이진법이라고 하는 그 0101만 다루는 거죠. 그래서 뭐 몇 년에 한 번씩 삼진법 반도체가 나왔어요. 뭐 삼성이 개발했어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다 이진법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을 쓰건 게임을 하건 유튜브를 보건 뭘 쇼핑을 하건 다 0101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는. 예. 이 아날로그 이 장치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근데 이거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봐야 되지? 이 밑에 거가 다음.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한 5년 전까지는 여러분 쓰고 계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윈도우즈, 뭐 오피스, 뭐 어떤 게임, 유튜브 이런 거 다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거죠. 저 같은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프로그래밍이 뭐냐면 이렇게 순서대로 그릴 수 있는데 입력도 숫자고 출력도 숫자인 거죠. 사실 여러분이 마우스로 클릭을 하는 순간 어떤 숫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뭐 내가 키보드로 한글을 치는 순간 한글이 다 숫자로 바뀌어서 저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맨 왼쪽이 입력이고 그러면 이 가운데 이 순서도라는 거는 프로그래머들이 또는 개발자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걸 다 처리한 결과 이 반도체에서 뭐 CPU에서 처리한 결과 맨 오른쪽에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그 숫자가 이제 다시 뭐죠? 글자로 바뀌거나 소리로 바뀌거나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순서도 사실 요즘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저렇게 순서도를 그리고 프로그래밍 하는 그 개발자는 아무도 없는데 다 머릿속으로는 사실 저런 생각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건 다 사람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고 여러분이 쓰고 계신 프로그램의 99%는 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드릴 말씀은 인공지능이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게 황당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챗GPT나 챗GPT는 오픈 AI에서 만들지 않았는데 오픈 AI에서 만들었죠. 오픈 AI 어떤 개발자가 만드는 데 기여를 했죠. 하지만 그 챗GPT라는 어떤 프로그램, 그거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하고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이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딥러닝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왜 딥러닝 얘기를 하지? 혹시나 그 말씀을 드리면 챗GPT도 딥러닝으로 만든 거고요. 테슬라도 딥러닝으로 만든 거고 또 뭐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신 기사에 나오는 모든 인공지능, 거의 모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스테이블 디퓨전 다 99.999%는 신기한 인공지능 다 딥러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딥러닝이라는 거는 너무나 단순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10분만 설명을 드려도 기초 원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단순한 챗GPT를 만드는 원리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래밍하고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잠깐만 정리해 보면, 별거 아니었지만 이때까지도 컴퓨터는 011만 처리한다. 그 다음에 기존에 여러분이 쓰고 계신 프로그램은 다 프로그래머라는 사람들이 이런 그 로직을 생각해가지고 이 논리와 절차라고 저는 부르는데, 논리와 절차를 생각해서 다 숫자를 처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윈도우를 쓰고 계시고요. 혹시 윈도우에 그 뒤에서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거 뒤에서 보고 있으면, 아니면 드라마를 보시면 이렇게 코딩 하잖아요. 한 줄 한 줄. 그 한 줄 한 줄이라고 부르는데, 윈도우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40년 동안 만든 거거든요. 놀랍게도 40년 동안 한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그 코드 수가 몇 줄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사람이 작성하는 거예요. 그걸 마이크로소프트가 40년 동안 작성했어요. 아마 한 10만 명쯤 관여했을 거예요. 한 몇 줄 정도 될까요? 한번 제가 힌트를 드리면 10만 줄, 100만 줄, 1000만 줄, 1억 줄, 10억 줄, 100억 줄 중에 뭐에 제일 가까울까? 네, 정답은 10억 줄입니다. 10억 줄. 그래서 윈도우즈의 코드 수는 10억 줄이에요. 여러분 쓰고 계신 카카오톡, 제가 뭐 카카오톡 코드를 본 적은 없지만 최소 100만 줄, 아마 최대 1000만 줄쯤 될 겁니다. 100만 줄에서 1000만 줄 정도. 그런 코드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한 줄 한 줄 다 사람이 작성했다는 거예요. 단 한 줄의 예외도 없이. 당연한 거죠. 프로그램을 사람이 만들지 그럼 누가 만들겠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딥러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뭔가 제 손에 문제가 있든지. 그렇게 뭐 윈도우즈 같은 걸 10억 줄이나 프로그램을 작성하니까 사람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이 사진을 딱 주고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 단순히 true, false 또는 0일 그 50% 확률로 맞추는 거, 이거를 그 사람은 작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10년 전까지. 지금은 참고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잘하죠. 오히려 막 견종도 다 맞추고 사람보다 더 잘해요. 지금은. 그게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10년 전에는 왜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사람 같으면 3살만 돼도 다 맞출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왜 작성을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된다라는 걸까? 참고로 지금도 사람은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하지만 사람은 그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만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유는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까 그 순서도 그거의 다른 말이 이제 플로우 차트, 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개고양이 판별 알고리즘을 사람은 못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컴퓨터는 다시 말씀드리면 숫자가 들어와요. 이 그림도 숫자로 바뀌죠. 이 사진을 찍으면 스마트폰에 숫자가 저장되듯이 이 그림도 숫자예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 숫자를 쫙 보고, 숫자들을 쫙 봐요. 숫자들을 쫙 보고 이러니까 개구나, 이러니까 고양이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런 알고리즘을 못 만들었어요. 손글씨 인식조차도 사람은 알고리즘을 만들지 못해요. 그것도 못 만들어요. 사람은. 이게 1인지 인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고양이를 판별한다고 하면, 자, 개는 뭐 눈이 2개다 또는 뭐 다리가 4개다, 이런 어떤 로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고양이는 다리가 4개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 사진에는 다리가 안 보여요. 그럼 다리가 없으면 고양이가 아닌가? 예스인가 노인가? 그런 로직이 필요한가? 눈이 두 개다. 뭐 눈이 노랗다. 그러면 고양이는 다 눈이 노란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다리가 네 개가 있든 없든 간에 더 중요한 문제. 그 다음이 뭘까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순환 논리 같은 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개인지 고양인지 또 중요한 문제는 개도 다리가 네 개군요. 개도 다리가 네 개고 고양이도 네 개야. 어쨌든 그러면 순환 논리처럼 다리를 판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뭐가 또 필요하죠? 얘가 고양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해. 그러면 다리가 뭐냐가 또 필요해요. 그럼 다리가 뭐냐? 이거 사람이 이 알고리즘을 그 끝도 없이 아무리 작성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숫자 1, 2도 못했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10년 전에는 자율주행은 거의 SF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한다는 건데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주시겠어요? 예. 네, 다음. 예.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람의 뇌를 본따서 이제 딥러닝을 뭐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 뭐 저도 뭐 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생물학적인 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도 이제 되게 신기했던 게 사람 뇌를 보면 다 이게 뉴런이라는 그 신경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뉴런이라는 신경 세포가 이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또는 뜨거운 물을 딱 만졌을 때 뜨거라고 하는 그 감각신경. 이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통신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학적인 물질이 전달되는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통신선인데 그 통신선이란 건 쉽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아, 운동신경, 감각신경 통신선인가 보다. 근데 재밌게도 뇌도 열어보면 그 통신 다발이라는 거죠. 뇌를 딱 열어봤더니 여기에 CPU나 메모리나 GPU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통신 다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통신 다발만 가지고도 이렇게 똑똑한 일을 하는구나.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챗GPT를 내부를 열어보건 테슬라 내부를 열어보건 스테이블 디퓨전 내부를 열어보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다는데 아까 플로우 차트보다 이게 단순한가요? 복잡한가요? 약간 트리키한 질문인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단순한 건가요? 복잡한 건가요? 아까 플로우 차트, 사람이 그린 플로우 차트보다. 네, 저는 그 단순하다고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동그라미하고 화살표밖에 없어요. 아까 플로우 차트 한번 다시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쭉 가서. 네.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화살표가 막 거꾸로 가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네모도 있고 좀 복잡하죠. 사람이 이제 코딩할 때 막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할까 저건 저렇게 할까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다시 그 인공신경망으로 돌아가서 보면 엄청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몇 분 만에라도 딥러닝의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동그라미밖에 없고 화살표밖에 없고 대칭이에요. 이거 가지고 챗GPT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알파고도 딥러닝인데 알파고도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는 다시 말씀드리면 계산밖에 안 해요. 숫자가 들어오고 숫자가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바둑판 상황이 19 곱하기 19 바둑판인데 0, 1, 0, 1, 0, 0,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100은 1, 흑은 마이너스 1, 뭐 빈 거는 0 이렇게 1, 0, 마이너스 1, 0 쫙 해가지고 19 곱하기 19개 숫자가 들어와요. 알파고에. 그러면 걔가 막 더하기 곱하기를 해요. 컴퓨터는 곱하기 더하기밖에 못 해요. 곱하기 더하기를 막 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 17, 2 나왔어. 그러면 17,2에다가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도 계산밖에 안 하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니까. 알파고를 열어봤을 때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야? 계산만 잘하면 이세돌 씨를 이기는 거네? 챗GPT도 계산밖에 안 해요. 뭐야? 계산만 잘하면 저렇게 말을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챗GPT건 자율주행이건 다 계산만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컴퓨터니까. 그래서 숫자가 들어오고 숫자가 나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얘는 너무 단순해서 저 동그라미는 더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 단순해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저 동그라미에 1, 2, 3 이런 숫자들이 막 들어와요. 그림이 들어오거나 바둑판이 들어오거나 뭐 자율주행 카메라에 입력이 들어오거나 숫자가 들어와요. 그럼 그 숫자들을 저 화살표들 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가운데 동그라미를 보면 화살표가 모이죠. 여기 가운데 동그라미 보면 화살표가 모이잖아요. 얘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그래서 여기 숫자가 화살표에 숫자가 써 있어요. 3, 7, 1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이너스 0.5, 3. 그러면 숫자가 들어오고 곱하고 곱해진 결과를 다 더해요. 숫자가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또 곱하고 해서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바꿔요. 곱한 결과 다 더해서 0보다 작으면 0, 0보다 크면 그 숫자 그대로. 그래서 또 여기가 3이면 3 곱하기 7,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죠? 네, 그게 다예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이세돌 씨를 이길 수 있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고 챗GPT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딥러닝에서 뭐 밤새도록 GPU를 돌리고 뭐 전기가 모자라고 뭐 미국 전기의 3%가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뭘 한다는 걸까? 그렇게 곱하기 더하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고양이 그림을 넣어요. 숫자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숫자를 넣고 캣이 0이고 도그가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고양이 그림 숫자를 막 뭐 1000개, 10,000개 넣은 다음에 곱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숫자가 하나가 딱 됐어요. 다 더했더니 0이 나왔어. 그러면 고양이, 1 나오면 개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 여기 그 곱하기 할 숫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화살표에. 이 숫자들이 처음에 랜덤이에요. 알파고도 랜덤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그 랜덤 숫자가 랜덤이기 때문에 처음엔 이게 0, 1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맞을 리가 없는데 요거를 숫자를 조금씩 0.1씩 올렸다가 0.1씩 내렸다가 이런 짓을 밤새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이 숫자를 조정해가지고 이 그림은 0이 나오고 이 그림은 1이 나올 때까지. 정말 그렇게 하는 거냐?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딥러닝이 다예요, 사실. 기본 원리에 다예요. 이렇게 하면 챗GPT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고양이 그림을 넣으면 고양이가 나와요. 고양이라고. 놀라운 거는 이 고양이 그림을 1000장, 개 그림을 1000장을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 1000장에 대해서는 이 0, 1, 0, 1을 다 조정했기 때문에 0이 나오고 1이 나오는 거 뭐 어떻게 만들었다 칩시다. 이 함수라고 할게요. 함수. 실제로 함수예요. 이 함수를 만든 거예요. 함수를. 근데 놀라운 거는 새로운 개사진,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넣으면 맞추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그냥 1000장에 대해서 0 나오고 1000장에 대해서 1 나오는 거예요. 개가 뭐고 고양이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얘는 심지어. 근데 그 학습을 끝내고 그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이걸 밤새도록 조정하는 거예요. 저걸 밤새도록 조정하는 저게 학습이에요. 딴 게 학습이 아니고 요게 딥러닝이에요. 요거를 조정하는 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세상 모든 개와 고양이를 맞추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참 신기한 일인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가 이제 곱하기 하는 거니까 개수라고 하거든요. 그 웨이트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웨이트, 개수, 파라메타, W 뭐 이런 게 다 같은 말인데 챗GPT가 이제 뭐 또는 GPT-3가 요 화살표가 1750억 개다. 뭐 요즘에는 저 화살표가 몇 쪽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챗GPT 같은 걸 딱 열어보시면 이 화살표가 몇 쪽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학습된 결과로 0.1, 0.7, 뭐 3, 8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그런 숫자들이 몇 쪽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야 너는 이걸 조정해라고 시킨 거예요. 오픈AI 개발자들이 뭘 했냐? 오픈AI 개발자들이 한 일은 컴퓨터한테 야 너 이거 조정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엄청 주는 거예요. 이 개그림도 엄청 주고 뭐 정답도 엄청 주고 그 다음에 그냥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나오면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 근데 이세돌 씨를 이겨. 근데 왜 이기지? 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정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 씨를 이겼지만 왜 이기는지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를 뒀을 때 처음에 바둑계에서 모두가 뭐야 저런 바보 같은 수를 두다니 라고 했지만 그게 바보 같은 수가 아니었던 거고 그것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도 안 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얘가 암이에요, 얘는 암이 아니에요라고 했을 때 해석이 안 돼요, 사실. 왜 인공지능이 그렇게 하는지는 의사가 보고 이제 아는 거죠. 의사가 예. 그래서 학습 과정을 조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스톱해 주시겠어요? 예. 이건 뭐 한 5년쯤 된 영상 같은데 처음에 파라미터가 랜덤하고요. 혹시 수도발 수 없나요? 이 전장으로 그냥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얘 입력이 뭘까요? 사실 얘는 강화학습이라고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긴 하는데 그 얘기는 생략하고 얘의 목표는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네를 타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프로그래밍 개발 방식의 경우에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개발자가 물리나 뭐 수학을 잘 모르면 물리학자, 수학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는 뭐 체육, 뭐 스포츠과학 이런 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네는 어떻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그 알고리즘을 막 코딩하는 거죠. 그게 원래의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입력이 뭘까요? 얘가 어떤 입력이 필요하겠죠? 참고로 출력은 무릎을 굽혔다 폈다밖에 없어요. 얘가 하는 일은 잘 보시면 할 수 있는 일은 무릎을 굽히거나 펴거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굽히면 0, 뭐 펴는 건 1 이렇게 합시다. 그럼 입력이 뭘까요? 얘가 어떤 펼지 굽힐지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현재의 높이, 위치, 벡터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얘가 센싱을 해가지고 입력으로 줘요. 그러면 뉴럴넷을 막 거친 다음에 무릎을 굽힐까 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0, 1이 나오기까지 아까 그 W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개수. 그 개수를 열심히 조정하는 거 얼마나 무식하게 조정하는지. 사실 알파고가 3일 동안 뭐 학습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식한 과정인지, 단순 무식한 과정인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예, 플레이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학습하는 겁니다. 알파고도 이렇게 나온 거고요. 테슬라도 이렇게 나온 거고 챗GPT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예, 사람이 코딩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사람처럼 타세요. 예.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사람이 생각보다 잘 탔다가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사람이 수천 년 동안 그네를 탄 결과 뒤를 보시면 카메라 각도상 뒤를 봐야 돼요. 저때 뒤. 확실히 저보단 잘 타요. 엄청 높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가르쳐 준 적이 없고요. 물리학자, 수학자, 뭐 체육, 과학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컴퓨터가 W라는 그 파라미터를 조정한 결과고요. 제가 놀라운 점은 얘가 사람처럼 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얘처럼 타고 있었다라는 게 더 놀라운 거 아닌가. 예. 사람은 겨우 이제 수천 년 동안 뭐 수백만 번, 수천만 번 탔을 텐데 쟤는 뭐 수억 번, 수십억 번 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란 말이 있는데 뭐 반쯤 맞는 말이에요. 그 반쯤 맞는 말인 이유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챗GPT가 왜 그렇게 대답을 잘하는지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 못해요. 알파고가 왜 바둑을 그렇게 두는지 이해 못해요. 그 파라미터가 수조 개가 있기 때문에 수조 개의 계산 결과인데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래서 블랙박스란 말이 맞고요. 또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사실은 컴퓨터가 뭘 계산하는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현재 바둑판이 들어오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구나
다 알아요. 컴퓨터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 알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정확하게 챗GPT의 코드를 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의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줄이에요. 그거는 뭐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어요. 윈도우즈의 코드는 10억 줄이다. 오피스의 코드도 10억 줄이에요. 챗GPT의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코드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파라미터 개수인데 그거는 뭐 몇천억 개다 몇 쪽에다 하는데 그거는 코드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머가 보기엔 그게 코드가 아니에요. 곱하기 더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챗GPT를 학습하는 코드 있죠. 아까 그 W를 찾아라라는 이 밤새도록 돌리는 코드. 그건 사실은 기초적으로는 뭐 100줄, 1000줄, 챗GPT 아무리 커봐야 뭐 10,000줄. 그러니까 그 윈도우즈 10억 줄에 비하면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저같이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우스운 코드예요. 그 한 10,000줄 되는 건 진짜 우스운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개발자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봐도 돼요. 사실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진짜 안 되는군요. 예, 다음 장.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비유지만 뭐 원래는 사람이 매뉴얼에 따라서 또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뭐 레고 블록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날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참고로 이거 제가 이거 뭐 사진 아니고요. 누가 그린 거 아니고요. 이번 강의를 위해서 달리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려준 거예요. 너무 잘 그렸죠. 사진 같아요. 내가 이런 설명할 거니까 비행기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레고 이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컴퓨터가 날 때까지 조립하는 거예요. 날 때까지 조립하면 날더라. 좀 과장이고요. 사실 그렇게 무식한 건 아닌데 뭐 크게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네 탈 때까지 하다 보면 타더라 이런 겁니다. 그걸 밤새도록 하는 게 이제 이게 엔비디아 세계 최대 회사가 됐죠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생성형이라서 생성형이 뭔지도 잠깐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기초를 다 설명드린 거고요. 생성형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원래 고양이 그림을 넣으면 캣이라고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어떤 숫자로 얘기할게요. 많은 숫자를 넣어서 적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암이란 어떤 암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 그런 많은 숫자가 들어가서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생성형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거꾸로 한 거예요. 생성형이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적은 숫자가 들어가서 많이 나오는 거. 나는 한마디 했는데 얘가 100마디 해주는 거. 나는 캣이라고 그 1 하나 넣었는데 막 숫자가 1000개, 10,000개 나오는 거. 원리는 똑같습니다. 딥러닝 학습하는 방법도 그 기본 원리는 똑같고요. 밤새도록 학습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 가운데가 함수라는 것도 똑같고 곱하기 더하기밖에 안 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생성형이 뭐 대단한 어떤 새로운 인공지능이냐 뭐 새로운 딥러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딥러닝인데 적은 숫자를 넣어서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거를 생성형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뭐 생성형 이런 단어가 나온 것도 다 몇 년 안 된 얘기라서 단어가 나온 지는 오래됐죠. 단어가 유행한 지 얼마 안 된 거고 이게 합의된 정의 이런 게 잘 없어요. 인공지능 분야에. 그래서 요거를 저는 생성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건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일단 인터넷에 사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글에 뭐 도그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사진을 많이 뭐 빅데이터 시대라고 한때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실 빅데이터란 말도 잘 안 쓰죠. 한 10년쯤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사진이 얼마쯤 올라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빅데이터라는 게 뭐 몇 억 장 되면 빅데이터일 것 같잖아요. 사실 컴퓨터는 저같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몇 억 장 같은 거 좀 우습거든요. 빅데이터로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인스타그램에 하루에 사진이 몇 장 올라올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사진이 몇 장이 올라올까? 10년 전에 5억 장이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사진이 5억 장이 올라와요. 인스타그램 그 한 서비스에. 그러니까 뭐 몇십억 장 모으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몇백억 장도 뭐. 그러니까 지금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한 몇 장 쌓여 있는 겁니까? 그러면 몇 천억 장도 넘겠네. 몇 조 장, 몇십 조 장이 쌓여 있겠네요. 인스타그램 서버에. 그러니까 뭐 몇 억 장 이런 건 빅데이터라고 하기 좀 우습긴 하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이것도 놀라워요. 아까 개를 넣으면 개라고 판별하는 함수가 있다라는 거죠. 함수가 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이런 게 학습이 된다라는 게 놀라운데 그림 그리는 거 또는 뭐 생성형이 다 그렇죠. 뭐 말하는 거 아니면 뭐 음악
음악 작곡하는 거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기본 원리는 이래요. 사진을 뭐 몇 억 장을 수집을 했죠. 그 다음에 밑에 절반을 지워요. 그러면 제가 또 뭐 잘못 누른 것 같네. 예. 입력이 저 위에 절반, 출력이 밑에 절반. 뭐 반대로 해도 돼요. 뭐 밑에 반을 뭐 입력을 해도 되고요. 또는 뭐 4분의 1을 입력으로 하고 뭐 아무튼 뭐 지워요. 저거 이제 블랭크 지운다고 하는데 입력에서 일부를 지워요. 그리고 그 지운 부분을 정답이라고 쳐요. 지운 부분을 정답이라고 쳐요. 이 정답은 사람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인터넷에 이미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이미 있어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이미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딥러닝 하는 사람들이 믿어야 될 건 뭐밖에 없냐면 원래 하던 거랑 똑같은데 다 똑같아요. 원리는 그냥 이거를 딥러닝을 시키면 함수가 나올 거다라는 것만 믿으면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10년 전에만 해도. 딥러닝으로 인공지능이 달성된다라는 게 수십 년 전부터 주장이 있었지만 그걸 진짜로 믿어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저거를 넣어서 이게 나온다? 그런 함수가 존재한다? 그거를 방금 얘기한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 심지어 그 함수를 찾는다? 일단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 어떤 계산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함수라는 건 계산식이잖아요. 세상에 그림을 그리는 계산식이 있어?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엄청나게 단순 무식한 그 엔비디아 GPU를 돌리는 그 방법으로 저 0.1을 더하고 빼고 하는 방법으로 그 함수를 찾을 수 있어? 사람도 못 찾는 그 함수를? 이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뭐랄까 사고의 그 점프가 필요했는데 어쨌든 그게 돼요. 그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모아서 날리고 나머지를 정답으로 주고 적어 넣으면 이거 나올 때까지 학습시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안 믿기죠. 안 믿기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안 믿겼기 때문에 인공지능 발전이 늦어진 거예요, 사실. 그럼 이제 생성형 다 이해하신 거예요. 생성형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 제가 뭘 또 잘못 눌렀나? 예, 멀티모달이란 말이 있죠. 최근에 그 GPT-4O라고 한 달쯤 전에 이제 오픈AI에서 발표해서 또 이제 한번 난리가 난 멀티모달이 뭐냐면, 멀티는 일단 여러 개란 뜻이죠. 그다음에 모달은 이제 그 모드의 모달인데 뭐 텍스트, 이미지, 음파 이런 거, 음성, 뭐 음악 이런 게 이제 모드인데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입력도 여러 개를 동시에 받고, 동시에라기보다 학습을 시킬 때 원래 멀티모달 이전에는 당연히 예를 들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도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텍스트를 출력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림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림을 내고, 또는 뭐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그림을 내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으면 그게 원래 이제 원모드죠. 입력도 원모드, 출력도 원모드. 근데 이제 멀티모달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미지도 숫자고요, 음악도 숫자고요, 텍스트도 숫자예요. 컴퓨터가 보기엔 다 숫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 계산식은 어차피 사람은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니까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컴퓨터가 알아서 할 거다. 그래가지고 음성, 그림, 텍스트 다 때려 놓고 막 돌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다 때려 넣으면 사람처럼 입력이 들어오면 아무 출력이나 내는 게 다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까지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이걸 알고만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만드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모르고 만드는 겁니다. 어차피 되나 보다 하고 되겠지 하고 해보니까 진짜 되네. 그래서 이제 다 놀래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는 뭐냐면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멀티모달 좋아. 텍스트, 음파 뭐 다 숫자니까 어차피 숫자 넣고 숫자 나오게 하고. 원래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 통역기라는 게 있죠. 통역기, 번역기 말고 통역기요. 통역기는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또는 데이터 입장에서는 한국어 음파가 들어가서 영어 음파가 나와야 돼요. 근데 중간에 사람의 알고리즘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중간에 당연히 번역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번역기는 텍스트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음성 인식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죠. 음성 인식기가 들어가서 한국어 음성을 인식하고 그럼 텍스트가 나오죠. 그럼 텍스트를 입력으로 넣으면 번역을 해서 영어가 나오고, 영어를 다시 뭐죠? TTS,
텍스트 투 스피치로 음파로 바꾸고 영어 음파가 나오고 이게 당연히 상식적인 건데 이때까지 제가 믿기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이미 5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GPT-4가 이걸 보여준 거죠. 뭘 하는 거냐? 그냥 내부에 뭐 번역기고 뭐고 난 모르겠고 그냥 한국어 음파 놓고 영어 음파 나오는 거 테스트 해보자. 그러면 사람은 번역기란 걸 만든 적이 없어요. 심지어 번역기를 만들어라고 한 적도 없어요. 된다 안 된다? 되더라. 되더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번역기를 만든 거예요. 알아서. 한국어 음파가 들어가서 영어 음파가 나오려면 번역기라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이 데모가 나왔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모든 걸 다 총동원한 거예요. 멀티모달이에요. 그다음에 엔드 투 엔드로.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엄청 빠르다는 건데 기존의 챗GPT는 저런 식으로 음성 모드가 있었어요. 근데 한 3초 정도 걸렸거든요.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한 3초 있다가 영어가 나와요. 사람보다 훨씬 느린 거죠. 왜 그러냐면 얘가 모델을 3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텍스트로 바꾸고 번역하고 다시 또 영어로 바꾸고 한 3초가 걸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음파 들어가면 음파 나오는 거예요. 안 믿기시지만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음파가 들어가서 음파가 나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실게요. 한번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Hey, ChatGPT, how are you? I'm doing fantastic.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How's your day going? I'm doing great. So I would like you to function as a translator. I have a friend here who only speaks Italian, and I only speak English. And every time you hear English, I want you to translate it to Italian. And if you hear Italian, I want you to translate it back to English. Is that good? Perfetto. Mark, io mi chiedo se le balene potessero parlare, cosa ci direbbero? Mike, she wonders if whales could talk, what would they tell us? They might ask, how do we solve linear equations? Potrebbero chiederci come risolviamo le equazioni lineari. Sicuramente sì. 네, 여기까지 볼게요. 시간상.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은 저런 걸 만들 수가 없다. 그게 오늘 제가 딥러닝에 대해서 그 딥러닝의 원리, 기초 원리에 제일 중요한 거 전달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거기서 좀 그 확장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내피셜이 시작되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과서에 가까운 얘기였어요. 그냥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뭐 나름 한 70% 교과서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점점 더 저의 내피셜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패턴, 그 딥러닝은 컴퓨터로 자연계에 패턴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이건 이제 진짜 사진인데 이 뭔가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딥러닝은 신경망으로 아까 그 인공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을 찾는 거라고 교과서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는데 뭐 이때까지 나름 크게 공격을 안 받은 걸로 봐서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을 간단하게 보면 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 찾는 거예요. 사람의 말하는 패턴, 번역하는 패턴, 그림 그리는 패턴. 근데 저는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 과학의 도시 대전에 와서 저는 과학은 다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현성이고 뭐 미국에서 재현된 게 한국에서 재현돼야 되고요. 오늘 재현된 게 내일 재현돼야 되고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재현 안 되면 과학이라고 안 하죠. 교과서에 안 실리고요. 사실 다 패턴이라는 뜻이죠. 과학은 다 패턴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건 다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자들은 뭐 하는 거냐? 다 패턴 찾는 거죠. 학생들은 뭐 하는 거냐? 다 패턴 공부하는 거죠. 의사들은 뭐 하는 거냐? 다 패턴 공부하는 거죠. 의사가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어떤 진단을 한다. 뭐 그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사들은 다 패턴을 배우는 거죠. 사람이 기침을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그거 배우는 거죠. 심지어 저는 문학도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다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기승전결이 있고요. 뭐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면 다 패턴이라고 봐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좋은 글을 쓸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패턴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배울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딥러닝이라는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숫자에서 패턴 찾는 거는 진짜 잘 되더라. 5만 개 다 되더라. 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될지는 사실 정확하게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왜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되는지도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근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점점 더 컴퓨터 의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다 컴퓨터로 하실 텐데 의사들도 컴퓨터를 쓰죠. 예, 우리가 사진 찍으면 컴퓨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다 컴퓨터로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 숫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다 숫자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안 하시는 일은 숫자로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컴퓨터로 하고 있는 일은 다 숫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이제 숫자화돼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패턴을 찾는 거를 딥러닝이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른다. 입니다. 지금까지가 딥러닝 얘기였고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하고 저의 뇌피셜 얘기하면 질문 받을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군요. 그래서 어차피 뭐 막 나가는 거니까 지금 막 그냥 뭐 다 된다 막 나가는 거니까 제가 더 막 나가 보면 이런 거예요. 감기약 치면은 막 계산해가지고 분자 구조 딱 나오는 거죠. 어차피 막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죠. 요즘에 이제 제약회사들이 다 요거 하려고 난리죠. 원래 뭐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뭐 10년이 걸리고 뭐 2조가 들고 하는데 그 맨 앞에 부분 이 뭐죠? 후보 물질 찾는 거 요즘엔 다 이걸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막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조금 더 막 나가서 이제 로봇. 로봇 잠깐만요. 제가 막 나가기 좀 그냥 막 나가기 죄송해서 좀 깔아두자면 이 라이트 형 다 아시는 얘기지만 비행기 날은 지 120년밖에 안 됐죠. 뭐 1905년인가 저 비행기 날 때 아무도 믿지 않아서 자전거빵 두 형제가 비행기를 날린다는 게 아무도 믿기지가 않아서 뭐 관객 3명과 사진기사 1명인가 딱 4명인가 와서 구경했대요. 그게 120년밖에 안 됐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 아무튼 진짜 날았죠. 이게 언제입니까? 2008년 6월이에요. 2008년 6월 어떤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뭐 아는 사이트가 아니라 그 검색해서 뭐 이런 사례를 제가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해서 나왔어요. 아이 재밌다. 그래가지고 갖고 온 건데 저 탈퇴한 회원이라고 돼 있는 저 제일 위에 여기 탈퇴한 회원 왜 탈퇴했을까? 페파라는 이 회원이 휴대폰은 적어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참고로 그 아이폰은 2007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이미 나왔어요. 아이폰이 나오고 1.5년이 지났어요. 아이폰은 2007년 1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려 1.5년이나 지났고 한국에 아이폰이 들어왔던가 말던가 하던 시절에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카메라 화질이 2000만 화소 이상이고 뭐 액정이 4인치 이상이고 mp3가 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전자사전, 3D 그래픽 게임, 뭐 내비게이션 놀랍게도 지금 보면 다 맞아요. 100% 맞아요. 근데 이 15년 전이에요. 16년 전이죠. 16년 전에 반응을 볼게요. 참고로 이 사이트는 게이머들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잘 쓰는 사람들이 사이트예요. 반응, 베스트 댓글. 제가 요거 욕이라서 제가 지웠어요. 보여드리기 좀 죄송해서. 제가 선정한 댓글이 아니고요. 베스트 댓글 3가지예요. 베스트 댓글. 액정이 4인치면 그거부터 휴대폰이라 부를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액정이 4인치면 그 당시 그 한국 기준에 그 한국 무슨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무슨 표준연구원 이런 데서 이제 뭐 휴대폰의 기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3인치부터는 휴대폰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3인치 이하가 휴대폰인 거예요. 그래서 액정이 4인치면 휴대폰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영화나 만화 그만 봐라. 다시 볼게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 페파님이 누군지 놀라운 분 같아요. 대전에 있는 분이 아닐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고 나왔는데 대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구 동네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카이스트에 진학했거든요. 대전을 사랑합니다. 이분도 대전 사람이 아닐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뇌피셜을 막 말씀드릴 텐데 너무 뭐라 하지 마시라. 저의 뇌피셜 2020년 9월 24일에 쓴 거예요. 참고로 2020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나오기 전이고요. 챗GPT가 나오기 전이고요. 저때 뭐가 있었죠? 알파고가 있었어요. 2016년에. GPT-2가 나왔을 땐가? GPT-2보다 전이던가? 아무튼 챗GPT도 나오기 전이고 스테이블 디퓨전도 나오기 전이고 뭐 그런 때예요.
그래서 저의 내피셜로 보는 인공지능 타임라인 이렇게 쭉 그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2025년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기도 좀 떨리는데 내년 얘기예요. 과학, 인공지능이 제가 과학을 얼마나 좋아하면 과학이 제일 1번에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과학기술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게 됨. 제 생각에 이때 좀 제가 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요건 한 10%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10% 정도? 내년 되면 한 10% 되지 않을까. 운전, 요거는 제 생각에 테슬라를 볼 때 내년이면 99% 될 것 같아요. 이미 거의 됐고요. 테슬라 미국에서 하는 거 보면 고속도로니까요. 언어, 이거는 됐죠?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게 뭐 99%의 사람보단 잘하죠 이미. 그래서 됐죠 이건. 누구나 쓸 수 있죠 이제 공짜로. 됐다고 봅니다. 하나 맞았다. 그다음에 음악, 가벼운 배경음악 인공지능 실시간으로 이거 저는 90% 맞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노 같은 거 써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30초 만에 나오거든요. 30초 만에 새로운 음악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직 실시간 요거 빼고 30초는 준 실시간이죠. 그래서 90점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현재 수준 코딩의 현재 수준이라는 게 2020년 수준인 거죠. 80% 이상의 인공지능 이거 내년이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우리 회사 당연하고요.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 개발자한테 물어보면 저희 모니터 2개도 쓰고 3개도 쓰거든요. 개발자들은 원래 모니터 많이 주면 좋아해요. 월급 좀 덜 주고 모니터 많이 주면 좋아요. 그래서 모니터 2개가 있는데 모니터 하나는 그냥 챗GPT예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서도 연구를 해보면 그 세계 최고의 개발자들이 있는 우리 회사도 그렇고요. 세계 최고의 개발자들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인공지능 때문에 생산성이 2배, 3배 올라가고 있어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건 된 거예요. 내년이면 이미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얘기한 게 2020년이니까 그 수준, 그 당시에 80% 이상의 코드는 이미 인공지능이 쓰고 있다. 제 생각에 요거 99점, 100점, 90점, 99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필 요것만 좀 틀렸어요. 그 다음에 2030년 아까 페파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시고, 과학은 인공지능에게 노벨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운전 실력이 사람보다 10배 이상 뛰어나게 되고요. 이 10배가 뭐냐에 따라 뭐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제가 대충 쓴 거예요. 대부분의 통역가보다 잘하는 통역기를 누구나 쓰게 된다. 아까 이거 제가 2020년에 말한 건데 아까 그 챗GPT 4.5의 데모를 한 달 전에 보셨죠? 이탈리아 데모. 2030년에 이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거의 100% 확신, 거의 100% 확신. 이것도 거의 100% 확신입니다. 인공지능이 작곡했다고 알려주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몰래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몰래 해가지고 1등을 하지 않을까. 요거는 이미 이리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한 10%쯤 된 것 같은데 10%? 네, 지금 한 10%쯤 된 것 같아요. 이미 이리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2035년도 제가 얘기했어요. 10년 뒤. 인공지능 없이 과학을 한다는 건 상상,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컴퓨터 없이 과학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없이 과학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인공지능 없이 과학을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사람 운전이 금지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사람을 많이 죽여요. 한국에서 그 한 해에 사망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해에 부상자 말고 사망자가 한 해에 4,000명이 나옵니다. 한 해에 4,000명이 죽어요. 그 중에 사람의 실수가 얼마일까? 운전자의 실수가. 운전자가 졸음 운전하고 딴짓하고 스마트폰 보고 기계가 하면 그럴 일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100배 안전할 거예요. 사고가 안 나진 않겠지만 100배 안전할 거라고 봅니다. 언어의 장벽 거의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귀에 다 꽂고 다니는 거죠. 미국 여행 갈 때 귀에 꼽으면 돼요. 그러면 과연 영어 공부가 필요할까? 인공지능,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군요. 많이 지난 건 아니고 딱 50분이군요. 혹시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네, 질문 한 두 개 선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드리고. 네, 고맙습니다.